예, 다시 읽겠습니다. 댓글 어흥 호랭이가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면 북한으로 올북하세요. 뭐 이런 말을 운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및 사회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었고 후진적인지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죠. 이건 종북 좌빨 이래서 낙인 찍기 하는 그런 어떤 그 얘기에 지나지 않죠.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얘기고요. 마땅히 할 말 없으면 그냥 그럼 북한으로 가거라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현재 이 논지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달리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든가 악마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뭐 북한이 뭐 좋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무슨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세습 권력이 독재하고 있고 일부 그 뭐 공산당하고 거기 평양 시민이라든지 일부 사람 외에는 가장 그거 비참한 사람들은 국민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몰라요? 그거 누가 문제 삼아요? 전부 다 알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북한에 가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뭐 진보고 어찌고 하더라도 뭐 누가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었어. 다음에 이분은 미국에 산다는 분인데 이종태 씨인가? 종태리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데 이곳 미국은 양극화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여기서는 양극화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보도록 하죠. 그러면 미국도 한국도 양극화인데 그 미국 쪽에서 한국과 같이 양극화를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보죠. 또 이분이 뭐 종북 좌파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거는 오랜 세월 허구에 학습된 바를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보면 맞고요. 자, 양극화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여당, 야당, 여야 가릴 것 없이 자본과 연결된 엘리트들의 소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 또 신자유주의가 강화된 경제체계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본적으로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에 대해는 다른 점들이 많죠. 미국과 한국에는 분명히 다르죠. 땅덩어리의 크기도 다르고 인구의 밀집도도 다르고 부의 형성에 있어서 불로소득이나 또 부당한 방법 또 정의에 대한 관념 이런 것도 다르고 또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저라는 그런 측면도 또 다르고 또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의 의존도 이것도 다르고 사회적 신뢰 자산도 다르고 사회 안전망도 다르고 또 기부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미국은 많다 그러죠. 어쨌든 또 대기업에 대한 재벌 기업 대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정도가 어느 거냐 이것도 다르고 또 특히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입장에서 근로를 통해 어떤 어느 정도의 통상적으로 그 국가 사회에서 가능한 정도의 생계 유지가 어떠냐, 생계 유지의 가능성이 어떠냐 이런 측면. 뭐 미국에서는 뭐 가진 건 없더라도 열심히 하면 한국보다는 어떤 생활 자체가 유지하는 것은 좀 유리하다 그런 말들을 하니까요. 또 그런 얘기고. 다음에 국민에 있어서 한국은 뭐 단일 민족 어쨌든 다 단일성이거든요. 단일성인 점이 있지만 미국은 뭐
각 주별 독립성도 있고 또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러한 등등으로 등등과 관련하다 보니까 어떤 박탈감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미국과 한국은 양극화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판단, 그 감수성이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귤이 해수를 건너면 청자가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나라가 다르면 구체성이 달라져 가지고 그거 전체 총화로서 다르게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다르면.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제도나 어떤 것도 나라가 다를 때 실질적으로 다르게 그게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 세계죠. 또 미국은 뭐 다 알다시피 뭐 국제통화 발권국이라는 그 뭐 달러라는 그것도 그런 강력한 그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냥 까놓고 보면 깡패짓이지만 엄연히자 그것이 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미국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또 부의 형성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이런 데서 좀 차이 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흥이 훨씬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또 뭐 소위 말하는 경제 거리가 정상적으로 그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제 거래가 실현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양극화에 대한 그런 어떤 반응도 느낌 이런 것들이 훨씬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에 뭐예요? 이거 LEON 런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팩맨 TV님과 맞짱 토론할 수 있으실지. 뭐 토론 이런 얘기는 그 성재준 씨에 대한 제가 비판 동영상에서도 이런 그러면 뭐 공개 토론 한다고 하니까 같이 그 참여하든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 거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뭐 토론을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좋습니다. 양진영의 방청객 수가 같게 하고 그러면 토론은 단둘이 앉아서 하는 거 아니고 누군가 거기에 플로어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뭐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양진영의 똑같은 수의 방청객이 참석하게 하고 공정한 룰이 마련되고 현실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등등 충분히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제안된다면 성실히 임할 수 있죠. 물론 지식의 양에 있어서는 제가 절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의 모순이나 거짓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규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뭐 토론 어쩌고 다 헛소리고 이건요. 문제는 지금 제기된 하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없이 이 양반은 뭐 토론을 운운하는 그 자체가 비약해서 모함하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태도이죠. 뭐 딴 거 뭐 있어요. 뭐 토론 되겠어요? 어느 죽을? 응? 서로가 자기 주장하다 끝나버리죠. 무슨 토론 되겠어요? 다음에 JD란 분. 사회보장제도 이야기하는데 건강보험료 세금을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 내가 낸 세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왜 받으라 말아 하죠. 돈 안 내고 바라기만 하는 게 커지면 공산주의가 아닌가. 가진 자가 아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우선시한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잘하는 직원이 많이 받는다. 일 못해도 줘야 할까?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을 대충 했는데 이게 뭐 너무 큰 문제여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대체로 도대체 진화된 사회가 뭔지를 이분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과 같이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의식 구조로는
미안하지만 뭐 유튜브 시청자들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90%가 양극화의 을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 큰 주제라서 뭐 구체적 답변을 못 하겠네요. 왜냐면 시간이 많다면 하겠는데 이거 하다 보면 뭐 다른 걸 못 하게 되니까요. 다음에 척결 자파님이 뭘 했는 말이 있는데 그건 질문보다도 거기에 대해 제가 바로 대답을 하도록 하죠. 척결 자빨이란 분이 여러 분 댓글 달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한 말과 관련해서는 맹렬한 자본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오늘날 자본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어떤 신으로 성격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지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그 자본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죠. 맹렬한 자본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살아남거나 그 자본의 힘으로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찍어 눌러야만 하니 그런 사정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사정이니 대한민국에서 시장이란 것은 그 실상은 냉정히 말해 폭력적 원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폭력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짧은 자, 흙수저, 소위 빽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 등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매달 돈 걱정하고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죠. 그 자식들도 그 부모의 초라한 운명을 그냥 승계하는 것이고요. 별 수 없죠. 그 자식들 무슨 별 수 있겠어요. 그에 그 달리 또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시장 원리에서 흔히 자유시장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자유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는 제 다른 동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원리 할 때 그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동되는지 원래 그 자유가 가진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닌 현실에서 뭐 살아남기 위한 어떤 왜곡된 방향으로 자유가 변형된다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젠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아는 진실이죠. 그리고 이제 잠시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갑자기 뭐 좀 약간 다를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 예인데 그 황장수 유튜브에서든가 뭐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거기 뭐 젊은 분으로서 사회 운동하시는 분 같기도 한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떤 사회 운동을 하시면서 정치적 어떤 쪽으로 진입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 같은데 자기가 사회 운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대학 학력 고사 방식 그것도 있고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법고시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대체되고 없어지고 나서 로스쿨이라는 거기에 돈도 많이 드는 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 버렸다 뭐 이런 취지죠. 그런데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뭐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그런 주장이 나올 만은 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것만으로는 해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법고시 부활하면 또 사법고시 출신이 자기들 어떤 그게 어떤 계보가 만들어지고 또 원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 그것으로 전혀 해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선진적인 제도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걸 실시한 그런 어떤 점은 있어요, 분명히. 어쨌든 부활한다고 해서 전혀 해법이 아닙니다. 형사재판도 형사 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훨씬 더 사건 수가 많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우리나라는 많이 합니다. 태반 이상, 태반도 넘을 겁니다. 소행소송 다 합하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소송한다고 본인들이
거기에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차라리 사법고시 부활을 안 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이상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의 수입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 수입료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수입료 수준을 훨씬 낮춘다 이 말이죠. 모든 사건을 변호사나 법률가한테 다 맡기고 시민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되려면. 다만 최하위 계층에게는 국가에서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법률 비용에 수입료 법률 비용에 그만큼 부담을 훨씬 줄어들면서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고 일상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보다 법률 전문가를 훨씬 많이 선발해도 관계없죠. 지금 로스쿨 인원을 자꾸 너무 많이 배출한다고 자꾸 시끄러운데 그런 어떤 법조계에서는 그런 문제도 같이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도 이렇게 많이 배출해도 사건을 국민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전부 법률가에게 다 맡기게 되니까 법률 전문가 배출을 많이 해도 수요가 그만큼 충족하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국민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맡길 수 있고 법률가들도 사건이 그만큼 모든 사건을 자기들에게 맡기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법률가들도 숫자가 늘어나도 문제가 없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은 미국 쪽 이것을 미국 쪽 성격이기 때문에 법률 비용이 또 높은 경우에는 말도 없이 높고 이런 게 있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것도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뭐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요. 또 유남희 씨 말도 어느라고 꼰대 같은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진영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비겁한 공격이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말을 하나 많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하든지 해야지.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람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것이 생태의 원리이고 다만 인간은 고등동물이라서 그 동물성을 벗어나려 여러 가지 시도와 개선을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 세계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다. 다만 그게 생태계의 원리다. 정글의 생태 원리가 그렇다는 뜻이.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인간은 고등동물이라서 그 동물성을 벗어나려는 그런 정도에서는 개선과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하고 개선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저런 생각이 1% 갑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저런 형태의 사고가 바로 갑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 속에는 일반 정서상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깃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게 되고 때로 쏟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저런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고 그래서 일부 각과 다수의 을로 구성되어 왔다고 보면 맞죠, 인류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저런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갑이 이제 지배하기가 좋은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된다. 부자를 부려워하면 안 된다. 그건 부당하다.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전체의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인식들이 이제
깔리게 되고 정착이 되고 일반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들이 이제 누리고 수많은 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리하게 사는 그런 어떤 상태의 어떤 인류가 만들어져 왔고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그래 되겠죠. 크게 변화를 가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저런 논리는 역사에서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시민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진화되지 않는다면, 않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대한민국도 아주 머나먼 훗날까지 저런 신화에 벗어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냥 계속 한 10% 정도는 누리고, 10% 정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좋은 땅이고, 나머지 한 90%는, 90%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냥 고달프고 고민해야 되고, 그 자식들도 그 고민과 고달픔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죠, 뭐. 저런 정도 생각이라면. 보수 정치인들이 대체로 하는 얘기가 저런 수준의 얘기예요. 그리고 언론들을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뭐 중도 정도 의식 가진 분들은. 보수나 중도 정도 의식 가진 분들은. 저런 얘기 보면 이런 건 틀리지 않는 얘기 같아요. 어차피 인간 사회는 완전한 평등도 어렵고 하는데 능력에 따라서 한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걸로 일반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인식하기 쉬우니까요. 그 자체는 또 틀린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회가 어떤 그렇게 형성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인식이 일반화되면 결국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공평한,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격차를 가진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의식의 일반화된 거, 이것이 가장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기본 모델이라고 보면 맞죠. 저런 것들을 못 벗어나면 결국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저런 의식의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맞죠. 국민들도 저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나라당이라든지 보수 쪽은 대체로 다 그렇고 중도에 해당한다고 할 분들도 뭐 저런 의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태니까요. 전체 국가의 어떤 정책도 국민들 의식이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 어렵죠. 그 이상은 뭐 진보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뭐 이상인데요. 뭐 한 번 한다는 게 3번까지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댓글이 아니면 달 필요가 없어요. 뭐 그 댓글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오염성 때문에 뭐 삭제를 하게 되니까 다 달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군중 심리가 작용하면 작은 오염도 쉽게 전파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